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정말로 끝내줬습니다. 먼저 수급을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1조 가까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오히려 지수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예전같이 공매도가 있는 시장에서 만약에 기관들이 1조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지수는 완전히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매도가 없죠.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돈이고, 그나마 시장을 좀 더 액티브하게 바라보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판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개인들이 있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참 보기 드문 구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2조 4천억 팔았을 때도 뭐 다 받아내봤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참 주식시장 재밌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 0.51% 그리고 코스닥은 1.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2745포인트로 사상 최대 신고가를 오늘도 찍어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6.88포인트로 이 장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오늘 코스닥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장중에 932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가는 뭐 일단 오늘이 사상 최대 신고가이고, 이 장중 이 최대값도 조만간 이렇게 갱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장은 잘 나가는데 왜 내 주식은 오르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괜히 까불다가 역사이클 타게 되면은 상승장에서 유일하게 돈 못 버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이 돈들이 그 대형주를 지나서 중소형주 쪽으로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게 큰일 났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진자 수가, 검사 수가 좀 줄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을 넘었다 그래요. 지금 보도되는 자료들 보니까 뭐 조만간 만약에 지금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900명, 뭐 1000명을 갖다가 이를 확진자 수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직여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말은 거리두기인데 좀 움직이더라도 좀 떨어져서 움직이라 이 말 아닙니까? 좀 떨어져라 이건데, 2단계로 격상, 단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대해서 좀 특수를 노렸던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도 지금 이게 요거 나온 것에도 거의 1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도되는 뉴스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명동, 뭐 이태원, 뭐 경리단길 뭐 이런데 전통적으로 뭐 상권이 좋다고 아니면 최근에 뭐 상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조차도 공실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굳이 그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문 닫은 상가들 제법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 오랜 기간을 빚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한국은행에서 12월 2일 날 대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 자료를 내놓은 게 있어요. 쭉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쭉 이래 보면은 요게 있어요.
비법인 기업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그리고 요게 2020년도 부분인데 보면은 7.6조 대출, 뭐 21.2조 대출, 뭐 9.1조 대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올해 2020년 들어서 이 비법인 기업,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 38조 정도 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로서 버텼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돈 빌리는 것도 한계에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봉착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금 그런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피해가는 상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고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아마 파산 기업이 앞으로 또 파산하는 상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지금 파산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은행주 있죠? 투자를 할 때 지금 은행주 수급이 상당히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주 투자를 할 때 은행주만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융업 투자를 할 때 한 100종목 부여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구성 어떤 요소상 금융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금융업에 지나치게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기관들이 저렇게나 많이 팔아도 버텨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 15일이 되면은 불과 3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래 되면은 이제 공매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에 급등락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자기가 안다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알기 때문에 보유하는 종목 중에서 점차 오른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한 이 정도까지 올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금 비중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급등락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고자 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파산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유동성이 많다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좋은 소식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카페에 보면 2014년도 한 요건 10월달 글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올려드렸던 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2014년도에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때 여기에 파란색이 퇴직금이고 회색으로 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국민연금 적립액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줄어들 거고 그 가운데 퇴직연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 적립액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2014년도 예상할 때 2020년 되면은 퇴직연금 적립액이 378조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예상액이죠.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2019년도 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말에 지금 221조 정도, 이렇게 200조 원을 넘어서 221조 정도 적립이 되었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적립액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밖에 예상치보다 적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여튼 예전에 비해서 지금 퇴직연금 적립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다가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주식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이렇게 계속 낮다 아닙니까?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제로금리에 가깝잖아요. 0.5%니까 높지 않죠. 그런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국민연금도 아직 한 2040년까지는, 40년 이후까지는 굉장히 유입 요인이 있고, 또 그리고 퇴직연금조차도 저렇게 불어난다 그러면은 이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 뭐 3차 재난지원금, 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해서 민간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계속 시장에다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환경이잖아요. 게다가 뭐 연기금, 또 그리고 뭐 퇴직연금, 또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좀 기피하고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유입되면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좀 올랐다고 해서 와 지금 주식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올라서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주식은 굉장히 희망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굉장히 많지만 주식은 그에 비해서 세금이 굉장히 적다. 또 앞으로 뭐 세금을 갖다가 더 올릴 수도 있겠지요. 공시지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계속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만큼 그렇게 세금을 매기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소유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이 주식을 부동산만큼 세금을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에이 한국 투자 안 할란다고 나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 내국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이만큼 올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에이 더럽다고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세금을 갖다가 더 많이 매길 수밖에 없겠지요. 주식시장에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 금융투자 뭐 연기금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투신 뭐 기관들 다 팔아봤어요. 뭐 연말로 다가가다 보니 또 이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수급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의약품 이런 비금속 광물 이런 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업종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장기 추세를 보면 서서히 고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는 여전히 비중 확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계속 비중 확대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비스업, 운송장비, 의약품 여러 고점인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추가 매수는 안 해야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거 계속 보고 있다가 서서히 분할 매도를 비중을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아직 비중 확대로 보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식시장이 저는 싸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많은 그 유동성,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뿐만 있겠어요? 저 미국에서 돈 찍어내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돈들, 주식시장으로는 아직도 자금 유입될 만한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오늘은 9종목이나 있습니다. 이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여기 한화 솔루션 있죠. 지금 참모들이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할 매도라는 관점입니다. 참모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종목은 신규 조건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다 그러면 수급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이탈이 급격하다 그러 싶으면 좀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갈아타야 되겠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분할 매도 중이고, 그 나머지 종목들 있죠. 그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정리를 해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 SL 이 종목 있죠. SL 참고드리 매수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금방 이를 까먹으신 분, SK 그때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석유화학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팔아가지고 큰 돈을 잃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다시 또 산 게 더 이 SL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SL 사자마자 이렇게 거래 정지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밖에서 이웃이다 보니까 뭐 한 번씩 주식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떨어져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이거 자동차 관련주인데, 좀 들고 있으면 자동차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도 괜찮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는 그래 말씀 좀 드렸거든요. 힘내시라고. 근데 또 요만큼 올랐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음에 또 못 뺐습니다. 그때 그 석유화학주 들고 계실 때도 그냥 들고 있는 게 좋겠네 했는데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셨는데, 이것도 아마 들고 있었으면 지금도 이미 좀 수익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을 건데, 또 이게 또 한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간 심적 변화를 일으켜서 팔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무지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뻔해요. 세력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시장에 들어온 목적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건 하나는 공통된 겁니다. 공통된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수급 분석하시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손해를 벌고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찾아보면 진짜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외국인들이 들고 있으면서 분할 매매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 뭐 결국에는 또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들하고 개인들하고 이 다른 점이 들고 있지를 못해요. 좀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괴로워서 막 머리를 막 뜯고 계십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또 이렇게 손해 볼 때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또 수익 나면 또 팔아먹고 싶어서 건질건질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조급함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피하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식 시장으로 앞으로 돈 들어올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이번 시장 잘 이용하셔가지고 크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